네, 금리 그리고 실적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꼽아주셨는데 오늘 이제 새해 첫 금통위가 열리는 날이에요. 네, 오늘 이제 우리 대내 이슈인 금리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어닝 시즌이 또 본격적으로 개막을 하는데, 네. 근데 그 이전에 또 이제 간밤에 좀 뉴욕 증시 한번 잠깐 좀 코멘트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어제 일단 급락을 했는데. 일단은 그 며칠 전에 그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그 양적 긴축은 좀 하반기 쪽으로 좀 무게추를 두는 발언을 시장이 조금 안도했었는데, 간밤에는 또 이제 브레이너드 그 과거에 이제 차기 연준 의장 물망에 오르면서 그 파월 의장과 그 대결을 했던 그 여성 부의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파월보다도 훨씬 더 그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어서 인플레이션 헌터는 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평가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그 연준 의장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 부의장을 꽤 찼어요. 그런데 이분이 청문회에서 그 파월 의장과 거의 대립각을 세우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끝나는 즉시 양적 긴축을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다시 또 이제 미국에서 긴축 우려가 이제 부각이 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개별 이슈가 어제 이제 테슬라가 이 급락을 또 했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여러분들 또 테슬라 보면서 또 이제 또 뭐 이렇게 연관주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좀 걱정하실 텐데 19살의 독일 청년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25대를 해킹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다. 이제 요게 좀 트리거가 돼서 어제 테슬라가 또 이제 급락을 좀 했습니다. 이제 요 이슈가 오늘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최근에 우리 시장의 그 자율주행 그 섹터가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요게 조금 일단 오늘 시장에 이제 어떤 영향을 좀 주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좀 이제 바다 건너 이슈를 좀 몇 개 포인트를 체크해 드렸는데 사실 이런 거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맨날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셔야 되는지 하루도 왜 쉴 틈을 주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 어쨌건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발을 들인 이상에는 생존해야 됩니다. 생존. 그러니까 정말 뭐 저도 뭐 업으로 하는 저도 어떨 때는 막 다 집어치우고 아유 주식 싫어 막 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통해서 생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에 여러분 너무 이렇게 일일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쯤 되면 즐겨버리세요. 즐겨버리시고 그래 주식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좀 약간 지금 그런 굳은 의지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 거의 오기인데요. 아니 저도 사실 5기로 여기까지 온 놈이에요. 네. 저도 뭐 예전에는 여러분들과 똑같았어요. 저도 뭐 주식하다가 반토막도 나보고 저도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신 그 고통을 예전에 스타에 겪어봤는데 저도 이러다 보니까 5기가 생겨갖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건데 여러분들도 좀 5기를 좀 이번엔 좀 가셔야 될 것 같다. 시장이 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도록 하죠. 네. 자, 일단 오늘 금통위가 있죠. 오늘 금리 결정이 있는데 일단 요 표, 그 한국은행의 이제 기준금리 추이 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 자, 이게 이제 2008년 이후, 그러니까 이제 리먼 사태 이후에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 추이를 나타낸 건데. 자, 누가 봐도 지금이 이제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라는 건 좀 보이시죠? 그리고 코로나 직전에 우리나라 금리가 이제 1.25%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이제 25bp 인상을 뭐 하게 된 거의 뭐 유력하다 뭐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다시 이제 1.25%로 이제 복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통화 금리가 기준 금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제 정상화된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영국에서도 기준금리를 기습적으로 인상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 정말 경기가 좋아서 올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 경기가 좋아져서 경기 과열이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냐. 자, 그게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금리를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이 물가 때문에 좀 어거지로 좀 등 떠밀려서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찜찜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좀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막 좋아져가지고 금리 올린다 그러면 시장은 더 환호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올리는 그런 성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찜찜함은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이것을 갖다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우리 시장의 논리로 봤을 때는 네.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미국에서 자꾸 금리 올린다, 긴축한다 하니까는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금 빠져나가느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지금 미국이 어쨌건 간에
아직은 테이퍼링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오늘까지 인상을 하게 되면 세 차례 금리 인상을 했고 사실상 이제 통화 정책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특히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을 우리가 떠올렸을 때는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수급적으로 일단 나쁘지는 않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잠깐 환율로 가볼게요, 여러분. 자, 환율이 최근에 어떤 그런 기대감을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1,200원까지 솟구쳤던 애가 일단 최근에 이제 급전직하로 좀 떨어지고 있고 어제 간밤에 여기에서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1,185원대는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나라의 좀 금리 인상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이 악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단편적으로 보면 그러실 수 있는 건데 금리 인상은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에 있던 외국인 자금이 미국, 달러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아직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일단 적어도 빠져나가는 걸 방어할 수 있는 것이고 거꾸로 본다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은 자석 같은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돈이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려면 어떤 것이 있냐면 당장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예금이 증가합니다. 예금이 증가하고 이건 여러분들 체감적으로 느끼시잖아요. 금리가 좋아지면 나도 은행에 좀 예금을 해볼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도 판단하시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서도 금리가 낮을 때는 아무래도 월세가 공급이 늘어나다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전세 비중이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다 체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금리 인상의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이 물론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좋아요. 근데 경제 전반으로 봤을 때는 걱정이 많죠. 왜냐하면 아직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 그렇죠. 많고 부채가 네. 늘어나고 있고 또 아직도 뭐 여전히 뭐 부동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자 부담 늘어나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이 아닌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거지로 등 떠밀려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 이건 조금 찜찜하다라는 게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장에 우리는 오늘 시장이 오르냐 내리냐 이게 중요한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남았죠. 실적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실적 시즌은 먹을 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먹을 건 많지 않다고 보고 요 표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달 전과 비교해서 4분기 업종별 그 순이익 그 전망치 변화 요건데 요게 이제 1월 그 12일 기준으로 이제 나온 자료입니다. 요걸 보게 되면 한 달 전보다 실적 추정치가 상향된 업종은 IT, 자동차, 의류 요 정도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화학이나 소프트웨어 조선인데 눈에 띄게 상향된 업종은요. IT, 자동차, 의류 정도밖에 없고요. 그 외의 업종은 한 달 전보다 지금 실적 추정치가요. 많이 지금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역설적으로 아니 그러면 저기 그러면 IT, 자동차 이런 거 뭐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의류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차트 한번 보실게요. 이미 시장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벌써 이렇게 이게 현대미포조선 차트거든요. 이거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미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왕창 올라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차트가 좀 나오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IT 중에서도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다라는 거 다 아실 거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조선주 이게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어떤 실적 추정치 상향이 반영돼 있고 그다음에 조선주 중에서도 현대미포조선 그죠? 그 섬유의복 중에서 이건 저랑도 너무나 이거 인연이 깊은 종목 한세실업 그죠?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캐치 못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물론 그걸 대표적으로 공매도라는 제도로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과 기관 외국인들의 정보의 비대칭이 가장 극심한 그런 구간이 바로 이 어닝 시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결국엔 뉴스나 아니면 공시나 아니면 어떤 뭐 이런 걸 통해서나 얘 실적이 좋구나 이렇게 그때 확인할 수 있을 뿐인 거지 여기서 기관 외국인들과 여러분들의 정보력이 거의 실적 시즌에는요 개인 투자는 이 실적 추정에 대한 거의 까막눈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T가 실적이 좋아? SK하이닉스 차트를 딱 보면 아이고 벌써 많이 올랐네, 그죠? 조선주가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야 보니까 아이고 벌써 올랐네, 그죠? 섬유의복이 뭐 실적 추정 상향에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면 여기서 더 갈지 이거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닝 시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빠르게 대응한다 그래도 사실 추정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 또 주가 방향 거꾸로 가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를 낮추시고 그리고
오늘 금리가 좀 인상되는 쪽이 그래도 시장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금리 얘기를 풀어주셨어요. 네. 제이제이님이 오늘 금리 설명 정말 잘 들었다 네, 이런 네.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이쪽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좀 얘기를 예. 전해드렸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 예. 트레이딩 종목으로 포트에 담았던 종목들은 최근에 예. 대형주보다 너무 보수적이죠. 네, 좋아가지고 저희가 몇 개 좀 예, AS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뭐 같아요. KCT는 막 질주하고 네. 있고 한데 이제 좀 약간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뜨뜻미지근한 녀석들을 이제 몇 개, 세 개. 부동산 그냥 3부작만 간단하게 보고 그냥 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건홀딩스. 일단은 그 4일날 소개해드리고 솟구쳐가지고 일단 절반 수익 실현하고 좀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지간한 대형주보다 제가 연초에 갖고 오고 있는 이 개별주들이 훨씬 더 보수적으로 안정적인 거요. 아시죠? 자, 다시 내려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이 부동산 정책은 빅테마예요. 그러니까 재차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좀 코스닥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면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 보시면 되고 일단 잔여 수량 절반 남았죠. 요거 목표가 6,500원 그대로 유지할게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보세요. 뭐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요즘에 위메이드 카카오보다 안정적인 주식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KCC 건설. 요거 이제 KCC의 후광 효과 그리고 이제 정책 기대감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주가 레벨 유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사니까 이게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요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광주에서 그 아파트 붕괴가 됐잖아요. 네. 요거 때문에 사실은 요거 반사수혜 기대감이 작용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아이파크를 좀 이제 거부하는 정서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KCC도 나름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그지 스위첸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추가한다면 여전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한번 좀 솟구치는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고요. 목표가 9,800원. 손절가 8,000원 유지하도록 하고요. 요 정도로 하고요. 또 내일 또 해드릴게요. 아 내일이 주말이구나. 월요일 날. 네, 한국 가구를 못했어요. 예, 네, 해드릴- 3개 해드린다고 근데 했는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다 리뷰해드린 거고. 자, 네. 보세요. 어제 시청자분께서 보수적인 양반이 왜 엔터주 하냐. 물론 이제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드렸지만 제가 오히려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종목들을 하고 있다. 견조하죠. 그죠? 편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리뷰를 끝으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